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학교 예술 업무 담당하고 있는 교육연구사 김혜미라고 합니다. 제가 그 장학사님들하고 이제 통화만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얼굴 한 번 정도 뵌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지원청 장학사님들까지 모시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저희 정책 이야기를 하는 거는 처음 갖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리기도 하고요. 저희 아무래도 학교 예술 교육에 관련해서는 또 이제 장학사님들께서도 학교에서도 직접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아시는 것도 많으시고 이제 경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훨씬 더 아시는 것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이제 지역과 이렇게 같이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희 이제 중앙부처에서 학교예술 교육을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의미를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목은 학교예술교육 정책의 이해라고 정해보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 중앙부처 단위에서 어떻게 추진을 해왔는지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예술교육 정책, 그러니까 학교예술교육이라는 단어를 저희 이제 기본 계획에서 쓰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이고요. 그 전에는 뭐 예술교육,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뭐 예술교육 이런 식으로 쓰다가 학교예술교육이라는 워딩 자체를 쓰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이 계속해서 안착이 되는 과정에 있었던 2018년에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이라는 계획이 나오는데요. 그 계획에서의 기본이 되었던 정책 연구에서 저희가 학교 예술 교육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범위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에서의 교과 중심의 예술 교육과 그다음 비교과 예술 교육, 그다음에 학교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예술을 소재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을 두루 포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일반적인 예술교육과의 차이점을 저희가 학교를 중심으로 둔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또 교육청에 다 이제 계시고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시니까 학교라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의미를 좀 더 두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예술교육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바가 원래는 이제 예술이라는 게 예술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단순히 습득하던 전통적인 교과 개념,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이제 학습자가 평생의 삶 속에서 예술 경험을 향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면화시키고 즐길 수 있는 영향을 함양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술을 이제 기초 소양이자 이제 기본 소양으로서 이제 아이들이 갖추고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 인문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술교육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토대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 권리로서의 예술교육, 문화적 자원이라는 평등한 접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이제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나갔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관련 주요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4년에 나왔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은 교육부와 그때 당시 문화부가 이제 공동으로 수립을 했던 계획이고요. 그 내용에는 강사 풀제라든지 그다음에 컨텐츠라는 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 지금 현재도 문체부는 5년 단위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수립 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서 교육부에서 단독적으로 나간 계획은 아니었고요.
이제 저희 쪽에서 최초로 이제 예술교육과 같이 함께 나갔던 교육이 2007년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한 2013년, 4년까지는 연간 계획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갔던 것은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필요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테마가 있을 때 이제 예술교육을 같이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 2008년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 교과교실제와 함께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예술체육중점학교 지정 운영 계획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예술체육중점학교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2010년에 최초의 계획, 그다음에 2014년, 2017년 총 두 번에 이어서 연장이 이루어졌었습니다. 2010년에 드디어 저희 알고 있는 한국형 L시스테마라는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방안이라는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창의성이나 인성 함양, 그다음에 학교 폭력 근절 이런 식의 어떤 정책적인 주제를 뒷받침하는 학교 예술 교육으로서의 계획들이 수립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어서 이제 2013년, 15년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큰 예술 교육만을 위한 큰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수립된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예술체육 내실화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저희 지금 이 사업을 같이 해주고 계신 학교 예술교육 중앙지원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예술교육 자원지도라든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큰 계획들이 최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연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은 2014년부터 수립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2018년에 학교 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기본 계획의 큰 틀을 이루는 계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 중장기 계획이 18년 11월에 수립이 돼서 19년을 1년 차로 해서 총 5년을 저희가 단위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큰 틀에서 첫 번째로 학교의 예술교육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라고 해서 오케스트라라든지 예술 동아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심화교육을 위한 중점학교, 그 다음에 소외 학생들을 위한 드림거점학교나 꿈사다리 장학제도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가 학교 이제 그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예술교육 이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까지 해서 크게 4개의 꼭지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연간 계획도 이 큰 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예술교육을 지역 연계를 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 의미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애들이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활동 수요를 조금 더 충족시켜주면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예술 활동들을 좀 더 폭넓게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 예술 자원과 연계하는 활동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예술교육 같은 경우는 20년 코로나 이후에도 전혀 이제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는 활동들이 되게 다양화되고 다각화됐던 모습들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예술교육의 활동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크게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해주시지만 학교 단위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시로 아이들이 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좀 더 많아지고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공유가 되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현장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학교예술교육 포털이라는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예술온 학교라는 유튜브 공식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촬영돼서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되는 것도 예술온 학교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네트워크까지 구축이 돼서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학교예술교육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학교예술 활성화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예술 교육의 어떤 저변을 조금 확대를 하고 많은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든 뭐 하나의 예술 활동 이상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교과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많이 확대를 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 학생들이 이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좀 의미를 같이 알고, 그다음에 그 기초 소양으로서의 예술 체험을 조금 더 내면화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 더 확보를 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 예술활동이라는 테마를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예술활동을 통한 예술적 경험이 이제 단순히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습득하던 전통적인 교과 학습에서 넘어서서 학생들이 이제 좀 더 본인이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중요성을 알고 가치를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예술을 이제 삶 속에서 향유하고 그다음에 체험을 하는 것을 이제 주도를 하는 역량을 저희가 길러주고자 하고,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그 전에는 아이들이 주로 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술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감상하던 활동이 중심이었다면, 감상이나 소비가 중심이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누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창작하고 주도하고 활동하고 체험하는 활동이 그 예술 소통 문화에서 약간 다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아이들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저희가 그 가치를 기본으로 하여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협력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고 다양한 사회 정서 역량을 기를 수 있다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 중심으로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활동들을 일단 다양하게 기회를 주자라고 했던 저변 확대에서 나아가서 학생 중심, 그다음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제 예술 경험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이 또 갖는 의미가 어떤 특정 장르나 기능을 습득하는 예술 활동에서 나아가서 학생들이 직접 어떤 테마나 주제를 갖고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보고 그 다음에 공유하는 활동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젝트형 예술 활동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뭐 예술 동아리 이렇게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지원이 되겠지만, 이런 테마 자체를 이제 다양한 단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아이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다음에 규모가 크든 작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력이 아주 훌륭하든 아니면 조금 많이 부족하든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소규모로 상시로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하는 공유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도움 자료를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선생님들 역량 강화를 더불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이제 경과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지원청 장학사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 부분이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예술 경험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교육부 단위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역 연계를 통해서 학교 예술 교육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예술 활동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 경험을 학교를 통해서 제공하는 데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학생들과 어떤 지역의 예술교육 자원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저희 교육기부 거점대학이라고 해서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 거점대학을 저희가 3개 권역의 대학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대, 이제 강원 충청권의 서원대, 그다음에 전라 제주권의 조선대, 경상권의 경남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청주 시립무용단과 이제 청주에 있는 학교와 이렇게 연계해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자원들이 학교에 가서 좀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학교의 어떤 예술 교육이라든지 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모니터링을 해보니 이제 학교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지역 자원들은 하고 싶은데 학교에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이렇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매개가 될 만한 어떤 자원이라든지 매개가 될 만한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제가 모니터링 갔던 학교는 시골의 학교였는데, 시골 학교 학생들은 특히나 이제 학교 밖의 경험들이 되게 귀하잖아요. 지역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귀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의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어떤 뭐 예술활동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것의 의미가 이제 지역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아이들에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제공한다의 의미가 약간 그런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육기부 거점대학 2년차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제 다른 대학으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아마 공문으로 많이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요즘 조금 귀한 자원이기는 합니다만, 예술체육요원을 활용을 해서 교육과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체육요원들 아시겠지만 체육요원은 특히 올림픽 1, 2, 3이랑 그다음에 그 아시안게임 1위 하신 분들이 이제 군복무 대신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학교에 이제 지원을 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저희 지원이 되고 있고 매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좀 체육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월드컵 기간이라서 축구 이제 요원들이 조금 지원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예술 같은 경우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학교 예술 교육 포털 웹사이트 내에 이런 메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예술터라는 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지역 예술 교육 자원들을 저희가 이제 매핑을 해놨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이 저희 우리 동네 예술터의 데이터베이스가 그 아르떼 맵이라고 해서 문체부에 또 문화예술교육 지원 자원 지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저희가 이 데이터를 제공해서 같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기준으로도 12월까지 이제 올해 기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또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원청 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2017년 경부터 이제 특교를 지원을 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일몰이 되기는 했지만 지역 문화예술 교육 지원 협의체라는 거를 저희가 운영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 단위의 지역 예술 교육 협의체라고 해서 이제 문체부의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제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교육청 관계자를 같이 실무 협의체의 한 일원으로 테이블에 조금 같이 지원을 해서 학교에게 필요한 거를 좀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 예술 교육 자원을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이들이 어쨌든 그 학교 안에서의 경험이 좀 더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가 돼서 좀 더 다양하고 풍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코로나 때 그 원격 수업을 할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제 원격 수업에 대한 자담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을 때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격 수업을 통해서 뭐 대단하게 학력을 향상을 시키거나 뭐 좋은 대학을 진학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학교가 아니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겠지만 꼭 학교여야만 하는 아이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예술 교육에서 결국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지역 장학사님들께도 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